경력직으로 이직할 때 학벌이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학벌이 다소 부족해도 학벌 때문에 손해보는 일 없이 커리어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넥팅TV의 장프로입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하게 되는 악수는 나는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다. 라는 제스처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처음 볼 때 아주 빠르게 상대방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으면 사회생활 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예전엔 특정 지역이나 가문 출신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빠르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했었는데요. 요즘은 어느 대학 출신이다 혹은 어느 회사 다니는 누구다가 그런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해당 그룹별로 어떤 선입견이 들어있어서 이를 고정관념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하고요. 이런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정보들이 이미 들어있어서 난 그 스테레오타입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일깨우는 방식으로 내 정보를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학벌은 어떤 형태의 스테레오타입을 형성하고 있을까요? 학벌은 경력직 이직 시장에서 세 가지 형태의 스테레오타입으로 작동합니다. 첫째는 학벌이 좋을수록 성실할 것이다 라는 스테레오타입입니다. 몇십만 명이 모여 똑같은 평가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물이 학벌이니 아무래도 학벌이 좋을수록 자기 관리를 더 잘했던 성실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둘째는 학습 능력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입니다. 중고등학교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쏟아붓고 나서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가 학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벌이 좋을수록 업무와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빠르게 더 잘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직원들의 학벌이 좋을수록 우리 고객사는 우리를 더 긍정적으로 일을 더 잘할 것으로 볼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건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에 기반해 그 위에 추가된 또 다른 스테레오타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은 헤드헌팅 등 경력직 이직 시장에서 여러 형태로 영향을 줍니다. 아주 소수이지만 전체 채용 건수 대비 10% 내외의 채용 포지션에서는 특정 대학을 콕 찍어 이 학교 출신들만 원합니다 라는 형태로 오더가 나옵니다. 20-30%의 채용건에서는 명시적으로 학벌을 내세우진 않지만 학벌이 부족하면 서류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는 형태로 학벌 선호 형태를 보여주곤 합니다. 나머지 5-60%의 채용건은 학벌 자체가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일 없이 경력 사항만을 고려해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학벌과 관련된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평상시 학벌을 전혀 보지 않던 회사들도 특정 분야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뽑을 때만큼은 인서울대학 혹은 서울 상위권대학 같은 형태로 학벌 선호도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런 분야는 대표적으로 데이터 분석이나 기획 같은 분야입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여러 스테레오타입 중 학습 능력과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명시적인 학벌 선호 경향이 없는 회사들도 학벌 수준이 평균 수준 이상이냐 이하이냐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최종 의사결정에 학벌 여부를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회사마다 반영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큰가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 부분은 성실성, 학습 능력, 타 회사에 대한 브랜딩, 이 세 가지 스테레오타입이 모두 혼합된 결과인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임원을 뽑는 회사들은 대부분 예외 없이 경력이나 능력 못지않게 학벌을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봅니다. 임원의 학벌을 회사 브랜딩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부분이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인 부분인데요. 전문성이 매우 깊은 특정 영역에서는 학벌에 의한 스테레오타입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순수 실력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분야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프로그램 개발,
인사 업무, 영업 등의 영역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정 계층에 대한 스티리오타입은 해당 계층에 소속된 개인의 퍼포먼스에 매우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은 오랜 기간에 걸쳐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수학을 못한다 등과 같은 주제는 오랫동안 연구되어져 왔는데 스티리오타입이 영향을 주는 사회적 심리적 포인트들을 적절히 바꾸면 실제 수학 점수가 바뀌게 되더라는 등의 사실이 실험을 통해 여러 차례 입증이 되어 왔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학벌에 대한 스티리오타입은 개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사람을 규정하고 실제 스티리오타입대로 만들어버리는 작용을 합니다. 심리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곤 하는데요. 학벌 좋은 사람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 좋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은 훌륭한 업무 경험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훌륭한 업무 경험을 한 사람은 또다시 더 좋은 회사로 옮겨갈 확률이 올라가게 합니다. 커리어 성장에 관한 사회적인 순환 구조로 인해 학벌은 실제 능력치 이상으로 큰 영향력을 각각의 개인에게 행사하게 됩니다. 학벌이 좋으면 퍼포먼스가 높아지냐라는 질문은 너무 많은 가정과 예외 조항들이 들어가는 복잡한 문제라서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벌이 안 좋을수록 업무 역량이 안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학벌과는 관계없이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학벌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될 수 없는 여러 유형의 자질들이 많고 어떤 자질이 어느 영역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능력이나 의지는 있는데 다소 학벌이 부족해 상대적인 손실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라면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첫째, 경력이 쌓여서 내 분야에서 나의 브랜딩이 쌓이기 전까지는 학벌의 스티리오타입이 영향력을 끼치는 시장에는 아예 들어가지 마십시오. 둘째, 좁고 깊은 전문 영역에 집중하십시오. 가급적 전문 영역의 폭을 좁히되 그 영역에서는 최고가 되십시오.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가 되십시오. 셋째, 그 분야에서 날 브랜딩하십시오. 일단 회사 사람들이 날 알아주게 하고 협력업체 사람들이 날 알아주게 하십시오. 날 알아주는 사람을 너무 넓힐 필요는 없습니다. 다섯째, 성장이 필요하다면 주변 지인을 통해 이직하십시오. 날 잘 모르는 헤드헌팅이나 잡포탈 등을 통해 이직할 생각 말고 지인들이나 협력사 사람들이 내게 오퍼를 하도록 만드십시오. 여섯 번째, 필요하다면 이직을 하시되 월급이 아니라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회사로 이직을 하십시오. 이걸 몇 번 반복하면 학벌과는 전혀 무관하게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커넥팅닷TV의 장프로였고요. 제 의견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